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24편 테슬라 주행 후기 편입니다. 4월 24일 어제 토요일 저는 동생과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부모님 집에 다녀왔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400km를 좀 넘었고요. 오늘은 테슬라 주행 후기 및 1분기 실적에 대한 생각 공유 드리겠습니다. 주행 결과 아직은 한국에서 운전하기에 테슬라보다 제 차인 렉서스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생활 패턴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주식을 좋아하는 것이지 테슬라 차는 몇 년 있다가 살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주행 후기, 두 번째, 1분기 실적 프리뷰, 세 번째, 주가 전망입니다. 첫 번째, 주행 후기입니다. 저는 전문적 자동차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동생이랑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 서산에 다녀왔습니다. 주행거리는 400km를 좀 넘었었고요. 중간에 당진 슈퍼차저에서 가는 길, 오는 길 두 번 차징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되지 않아 투자자 중 실제로 타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행 후기를 공유 드립니다. 첫 번째, 슈퍼차저입니다. 이 사진이 당진 슈퍼차저입니다. 처음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차징입니다. 저처럼 이틀간 전기차를 빌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중 비교 대상이 지금은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용 방법을 전혀 모르는 전기차 차알못일지라도 충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모든 것이 심리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차량을 인식해서 알아서 계산하고 충전 삽입구에 충전기를 삽입하는 느낌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충전은 보통 0%에서 100%를 하지 않고 20%에서 80% 이상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다른 전기차 대비 경쟁력은 있고 과거 대비 많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주유하는 시간보다는 충전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아직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주유소보다 거점이 적습니다. 대신 2번 갔는데 대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오토파일럿입니다. 오토파일럿 영상은 인터넷에 많은데 제 경험담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완성이 100이라면 지금 테슬라는 8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 80이라는 것이 지금 운전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운전의 피로감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사고율도 낮출 것이라는 느낌을 제대로 줍니다. 제가 테슬라를 다음 차로 사게 된다면 첫 번째 이유가 오토파일럿, 두 번째가 슈퍼차저 충전 인프라일 것입니다. 다음,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내비 화면을 찍는 건 깜빡했습니다. 그만큼 내비에 대한 인상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고요. 내비게이션은 한국에서 워낙 잘 나와서 한국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한국 IT 업체의 내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내비의 특별한 경쟁력은 모르겠고요. 다만 다른 자동차 내비 대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OTA로 자동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매우 도움이 되는 사양이고요. OTA는 그리고 인터넷이 LTE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테슬라가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빌린 차는 LTE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행 성능입니다. 이거는 주행 성능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랑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가속은 웬만한 디젤차 토크를 압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연기관차랑 비교입니다. 초기부터 테슬라 주식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가진 딸바보 주식 입장에서 객관적 비교를 솔직히 해드리면 제 차는 렉서스 하이브리드입니다. 내연기관차라 할 수 있죠. 딸이 둘이 있는 저보고 가족차로 테슬라랑 렉서스랑 둘 중 한 대만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저는 렉서스를 고르겠습니다. 테슬라 마니아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렉서스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은 주유시간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짧고요. 충전 시간보다. 그리고 저희가 장거리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그때마다 슈퍼차저를 찾아다니면 저희 여행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유소 다니면서 주유하는 게 당장은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아직은 렉서스가 테슬라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를 제가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장은 렉서스를 더 좋아하지만 이게 3년이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전 속도와 충전소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유일한 약점을 보완할 것이고, 주행 보조 시스템 매력은 정말 테슬라의 강한 매력입니다. 제가 렉서스를 더 선호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두 번의 실적 발표에서 비교적 클리어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분기 판매량 서프라이즈가 분기 막달 나오고,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고, 그리고 실제 주가,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 이런 패턴이 지난 두 개 분기 실적에서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1분기 판매량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뉴스가 4월 초에 나왔고, 주가는 이를 일정 부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는 두 가지를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2021년 연간 판매량 가이던스, 두 번째, 자율주행 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진율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액보다 영업이익률보다 매출액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분기 실적보다 연간 가이던스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역시 자율주행 개발 일정이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은 멀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테슬라가 선도할 것이란 믿음과 당장 주행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자율주행은 선도만 지속적으로 하면 주가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모멘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중장기 주가 전망은 역시나 매우 긍정적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는 주가에 폭발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매량을 통해 탑9이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과거 두 번의 패턴으로 주가가 이를 과도하게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완만한 우상향이 이번 실적 발표 후 딸바보 주식이 예상하는 주가 예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주식만이 아니라 테슬라 차량 후기에 대한 이야기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가족차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내연기관차가 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